네, 안녕하세요. 저는 백석대학교 커리큘럼 인증센터를 맡고 있는 하정은 교수라고 합니다. 제가 원래 계산대로라면 4시 25분에 발표를 시작했어야 하는데 지금 4시 50분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의 목표가 더 생겼네요. 최대한 빨리 해서 우리 모두 오늘 집에 갈 수 있기를. 예.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저희 대학의 이제 하나의 수업 단위가 아니라 교육과정 단위를 모두 이제 발 떨어져서 전체 전공의 교육과정을 한번 이제 훑으면서 그 평가를 통해서 전체적인 전공 교육의 질 관리를 높이는 이제 방안 중에 하나로 종합 평가 체계를 이제 운영을 하였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사례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우선 백석대학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는 15개 학부 57개 전공이 운영되고 있고요. 재학생 수는 11,000명 정도로 이제 충남 천안에 있는 대규모 종합사립대학입니다. 저희는 기독교 대학의 색채가 굉장히 강한 대학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교수님들의 연령대도 점점 이제 이렇게 고연령대로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교육의 질 관리 제도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 인증센터가 2018년도 1월 1일에 신설이 되었는데 이제 그 전에는 교육 질 관리 업무에 대한 이제 그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 여건 변화에 따라서 교육 질 관리를 전담하는 부서가 필요하다. 그래서 신설이 되었고 신설되자마자 처음에 이제 계획했었던 것이 이전의 교육 과정을 모든 전공에서 어떻게 운영하셨는지 4년치를 한번 샅샅이 분석을 해보자였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이제 여러 문제점들이 보이더라고요. 이제 교수님들마다 내가 가르치고 싶었던 것들만 계속 이제 몇 년 동안 계속 동일하게 가르치고 그래도 학교에서 개편해야 됩니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나 이거 이제 뭐 가르칠 수 있는 거 살짝 이름만 바꿔서 개편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전에 개편했었는데 다시 개편을 당해서 예전 교과목으로 돌려서 다시 개편을 한다든지 이제 이렇게 무언가 제3자의 눈으로 계속 이제 진단하고 분석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전공마다 교육 과정은 자신들의 이제 자기의 소유물로 이제 생각하시는 그런 경향들이 굉장히 짙었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여러 해 동안 교육과정 인증제와 그리고 교과목 단위, 이제 수업 단위에서의 인증제 두 가지를 개편이 될 때의 인증, 그러니까 뭔가 허들을 넘는 그런 과정의 개편 인증, 그리고 전체적으로 운영이 다 되었을 때 우수하게 운영이 되었는지를 인증하는 성과 인증,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운영이 되는데요. 오늘 말씀드릴 사항은 교육과정 평가에 대해서 이제 우수하게 평가받은 그런 전공들의 우수 성과 인증을 주는 이 하나의 형태인 종합평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8년도에 이제 정했었던 전공교육 과정의 혁신 방향은 이전에 이제 배상원 교수님이나 여러 교수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학 교육이 이제 사회적 활용 중심으로 계속 변화하고 있으니까 우리 대학의 교육도 전면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런 필요성 때문에 일단 교수학습 방법의 혁신으로 두되 그것을 가르치는 그 방법상에 이제 이용되는 컨텐츠 자체를 외부에서 생겨나는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와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의 수업으로 우리 전공 교육을 운영하자,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는 이제 실제성을 구현한 교육과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운영을 하고 그것을 하는 데 있어서 학생들이 다양한 프로젝트 교과목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짜고 캡스톤 디자인을 마지막에 교과를 편성함으로써 학생들이 분절적으로 교과목마다 배운 지식이나 술기 능력, 이런 것들을 캡스톤 디자인이나 아니면 더 통합적인 형태의 교과목에서 마음껏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교육과정을 짜도록 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저희 부서에서 같이 지원을 했었던 것이 교육과정 인증이라고 하는 하나의 어슈런스 체계와 교육과정 종합평가, 그리고
여러 이제 현장과 연계되어야 하니까 인앤아웃 네트워킹을 지원을 하였고요. 그리고 학생뿐만 아니라 이제 교수님들도 새로운 것을 계속 받아들이고 성장을 하셔야 하니까 교수 학생 동반 성장의 개념으로 모든 지원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공교육과정 개선책에는 아마 학교마다 거의 대부분 동일하게 이제 이제는 기본 역량 진단이나 여러 기간 평가 때문에 법칙처럼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교육과정이 모두 다 운영되었을 때 동계 방학까지 모두 다 끝나고 나면 3월 정도부터 그 직전 연도의 교육과정을 개편한 작업 그리고 운영한 결과 성과에 대한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평가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평가 지표는 책자에도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평가 영역이 크게 세 가지로 개발 편성, 그리고 운영에 대한 사항, 성과에 대한 사항 이렇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각 영역마다 이제 여러 개의 평가 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2022학년도 종합 결과가 나왔는데요. 2023학년도는 이제부터 이제 평가에 대한 준비가 시작이 되어서요. 2022학년도에 대한 결과를 이렇게 이제 학부마다 전체 전공을 하나의 이제 단위로 해서 모든 지표마다의 평가를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원래는 이제 학부명을 다 가렸어야 되는데 기독교 대학인데 기독교 학부가 꼴찌여가지고 이게 가린다고는 가렸는데 제가 미처 실수를 하였네요. 저희가 수업마다 이제 역량 꼬리표라고 불리는 역량 프로파일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과목들을 전공 역량 뭐 몇 프로, 뭐 핵심 역량 몇 프로 이런 식으로 반영을 해서 역량을 기준으로 수업을 설계하고 수업 평가 이제 수업 계획서를 입력하고 그 역량을 어떻게 평가하겠다 평가 계획서까지 입력하면 수업을 운영하실 수 있고요. 수업을 운영을 하면 나중에 그 역량별로 학생들에게 성취도 점수라고 이제 부여를 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성적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나는 이 수업을 통해서 이 교과목에 딸려 있는 역량들이 얼마만큼 성취됐어 이렇게 이제 자체 평가까지 이루어지는 게 하나의 학기로 이제 계속 수업이 운영되는 형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개발 편성에 대한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운영 성과 부분까지 흔들릴 수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이제 평가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개편을 하게 되면 이제 각각의 그 개발이나 이제 개편을 하셨을 때 전공별로 어떤 부분들 때문에 개편 개발을 진행을 하셨는지 전체적으로 쑥 이제 시각적으로 봤을 때 문제되는 부분들을 좀 빨리 걸러내려고 이렇게 이제 시각화를 통해서 평가를 진행하고 있고요. 운영에 대한 사항들도 저희가 교수학습 방법의 혁신을 방향으로 삼아서 지금까지 꾸준히 계속 그 혁신 방향을 이제 향해서 달려가고 있으니까 강의 중심 수업이나 뭐 토론 중심 활동 수업 그리고 프로젝트 중심 수업을 저희가 이제 탐구 중심 수업으로 분류를 하고 뭐 이제 K무크나 다른 거를 활용을 하는지 현장 실습을 나가는지 이런 것들을 각 수업 단위로 역량 프로파일이 딸려 있다라고 하였었잖아요. 그 역량 프로파일에 그 역량을 길러주기 위해서 어떤 수업 방법을 활용해서 운영하고 있는지까지도 기준으로 저희가 교과목에 이제 교육과정 편성하듯이 종합정보 시스템에 모두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들께서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하셨는지가 데이터로 모두 다 확인이 될 수 있어서 각 학부마다 어떤 방식으로 수업이 계속 이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것을 전체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에 덧붙여서 정말 중요하다라고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수학습 방법의 혁신이지만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그거와 덧붙여서 학생들에게 적절하게 평가하고 그 평가를 통한 그 다음에 더 이제 학생들이 발전할 수 있도록 피드백을 해주는 게 중요한데 이제 그거에 대한 방법을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중요하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공교육과정을 운영을 하실 때 이제 지필평가만 하는지 아니면 프로젝트 수업이어서 프로젝트 형태로 평가를 하는지 실기시험을 보는지 포트폴리오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하는지 이렇게 다양한 방법들을 적용해서 교육과정을 운영하셨는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성과는 조금 이제 독특하게 저희가 교육 혁신에 대해서 좀 개입한 프로그램이 있는 해 아닌 해 이렇게 좀 구별돼서 교육 성과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2022학년도이고요. 2021학년도에 저희가 이제 온라인이랑 같이 병행하는 블렌디드 러닝을 전체 강좌로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20년도에 이어서 21년도에 교육 만족도가 굉장히 떨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2년도 이제 하반기부터 대면 수업을 확장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교육 만족도가 늘어났는데요. 이제 아까 이제 토론하셨던 저희 유성열 이제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 사이버에 이제 온라인 수업을 하면 안 되시는 교수님들이 자꾸 하려고 하시고 이제 온라인 수업을 하셨으면 좋겠는 교수님들 안 하시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완전 사이버에 대한 교육 만족도가 다른 수업에 비해서 조금 낮게 나타나고 또 학부별로도 편차가 너무 심해서 어떤 학부 같은 경우는 3점대를 기록하고 있어서 좀 내부적인 질 관리가 이제 온라인 수업으로 옮겨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학습 평가 방법별로 또 역량 성취도가 다를 수 있으니까 전공별로 약간 히트맵의 형태로 저희가 계속 스크리닝을 하고 있고요. 그랬을 때 이제 교육 과정을 쫙 운영해서 종합 평가 결과를 전공마다 쭉 나열을 합니다. 이거를 이제 이건 비교육적이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지만 교수님들 세대에서는 1등부터 100등까지 나열해서 드려야 아 내가 잘했구나, 아 내가 못했구나 이렇게 직접적으로 인지하실 수 있어서 이렇게 드리고 우수한 전공에 대해서는 우수 인증 성과 이제 우수 성과 인증 판정을 드리고요. 그리고 하위 그룹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교육 과정에 대한 지원 그리고 컨설팅이 들어갑니다. 이제 요거는 넘어가고 그랬을 때 전공마다 저희가 이렇게 이제 종합 분석하고 평가 결과입니다라고 하는 거를 한 부씩 다 챙겨드려요. 이제 전공별로 모두 분석 결과가 다 다르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3년 동안 계속 하다 보니까 교수님들께서 처음에는 우리가 꼴찌라니 이러면서 엄청 이제 욕 비슷하게 막 연락을 주셨는데 이제 계속 교수님 전공이 더 나아졌으면 좋겠는 마음에서 이러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계속 시간이 축적되다 보니 교수님들께서도 이제는 이제 이런 방향들을 잘 이해하시고 교육 과정이 좀 더 나아지는 거에 많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교육의 질 관리 프로그램은 저는 이제 수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처에서 이것저것 해보는 거 어떨까 하면서 앞으로 막 쭉 나가시면 이제 도태되는 전공들이 있고 도태되는 교수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저 앞으로 가야 돼요 하면서 이제 좀 떨어지는 교수님들을 다 같이 이렇게 몰고 가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렇게 한 3, 4년 운영하다 보니까 이제 프로젝트 중심 수업이라고 불려지는 혁신 교과목도 전체 전공 이제 수업의 12% 정도 이렇게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행히 이제 역량으로 인해서 프로파일이 이제 생겨남으로 인해서 교수님들이 어쩔 수 없이 이제 바꿀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도입되다 보니까 지금은 예전보다는 많이 이제 새로운 것을 좀 도입하려고 노력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뒤처지는 전공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 이제 안내해드리고 더 이제 개선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저희의 역할일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는 이제 교육 과정을 지금 3년 동안 데이터들을 모두 다 이제 합쳐서 23년도까지 합치면 4년치가 모두 합쳐지는데요. 이것에 대한 전공 교육 과정을 운영할 때 이런 부분 지금 위험한 상태입니다라고 이렇게 워닝을 줄 수 있는 형태의 데이터들이 확보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예측해서 전공의 이런 부분들을 알려드리고 적정하게 지원을 해드리는 등의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엔 나중에 학생들에게 전공 선택권이 이제 넓혀지고 무전공 제도가 도입됐을 때 이런 것이 또 이제 길라잡이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에서 이제 교육과정 스크리닝 역할로의 종합평가 체계를 이제 개선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의 발표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정은 센터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교육질 관리를 위한 전공 교육과정 편성, 운영 성과 평가 등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럼 마찬가지로 토론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남대학교 최선욱 교무처장님께서 좌장을 맡아주시고요. 그리고 원광대학교 정성태 기획처장님, 신기현 동덕여자대학교 기획처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경남대 교무처장을 맡고 있는 최선욱 교수입니다. 한 섹션 정도 시간이 지체가 되어서요. 좀 길게 가져가는 것은 예의가 아닌 것 같고요. 딱 중요한 것들만 우리 토론하실 분들도 좀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기획처장님이 다 사업단 단장을 많이 맡고 계신데 저 몇 분만 교무처장만 맡고 있는 것 같아서 요 교육과정 쪽은 좀 더 유리한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아까 우리 이제 핫 센터장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학교의 특성도 말씀을 하셨는데 교육과정 개편을 개입을 하면 엄청난 반발에 부딪힙니다. 그래서 아까 막 욕도 많이 듣고 하셨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거는 하센터장님하고 직접 이야기를 하면 화를 못 내실 것 같아요. 굉장히 그 도와드리려고 하는 마음 또 이렇게 뭐라 해야 되죠? 좀 진정성도 잘 이렇게 느껴지실 것 같고 그래서 백석대학교 원로 교수님도 많을 것 같은데 이 교육과정 개편을 성공적으로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듭니다. 저는 이제 마침 저희 대학도 종합 개편을 이번에 완료를 하고 2024학년도부터는 새로운 교육과정으로 가는데 이번에 좀 많이 바꿨는데요. 엄청나게 힘들었습니다. 사실 저도 그래서 오늘 이 발표 공감도 많이 했는데 실제로 이제 그 수도권에 있는 그래도 학생들이 자기주도 학습이라든지 여러 가지 창의적인 역량이 뛰어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정형화되어 있는 교육과정이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융복합 인재 양성에는 좀 걸림돌이 될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이제 어떤 직업 지향 또는 뭐 취업 지향 뭐 그런 또 보건계열 같으면 인증 제도가 많이 돼 있으니까 이제 이런 경우에는 상당히 유리하고 또 가장 대학에서 고민하는 게 뒤처져 있는 학과의 교육과정, 올드한 교육과정을 어떻게 혁신할 거냐. 시대가 바뀌었는데 전혀 개선이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게 모든 대학의 고민거리인데 그걸 우리 이제 백스대학교에서는 우리 센터장님의 역량으로 이렇게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래도 또 백석대학교에서도 어떻게 보면 좀 창의적이고 융복합적인 그러한 학생들의 어떤 수요도 있을 텐데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이렇게 종합평가를 하면서 그런 좀 한계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도 앞으로 뒤에 보니까 좀 고민을 하신 흔적이 보이는데 그것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한계라고 이야기 말씀드리면 제가 요즘 굉장히 이제 힘들어 것 중에 하나가 학교 직원 선생님들은 계속 동일한 업무를 반복하려고 하고 계시고 이제 그런 관성을 이제 교수 하나가 아니면 이제 여러 몇 명이 이렇게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정말 이제 바꾸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맞는가라는 생각도 들다가 또 어쩔 때는 용기도 냈다가 아니면 조금 이제 우리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다가 근데 또 한 번씩 뭐 힘을 내는 거는 제가 이제 혁신융합학부도 전담 교원으로 하고 있는데 어문학부 학생이었는데 내가 이 전공을 해서 졸업하면 먹고 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요즘에 한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나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더라고요. 전공마다
이제 학과 벽 허물기 계속 이야기하시는데 사실 학교 내에서 전공 내부에서도 그 벽을 허무를 수가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보건학부 교수인데 이제 저희 학과 교수님 중에 이제 시니어 교수님이 교수 이거 왜 이렇게 했나? 이렇게 물어보시면 이제 거기서부터 깨갱해서 더 이상 이제 무언가를 할 수 없는 그런 형태의 분위기가 다 조성이 되어 있어서 이제 그렇게 기존의 교수님들이 이제 변화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가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요즘 좀 많이 하고 직원 선생님들도 지금의 세대가 완전하게 새로운 세대로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그 다음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지금의 어려움인 것 같습니다. 예, 덧붙여서 그 인증의 어떤 주체는 이제 보니까 커리큘럼 인증센터가 하셨는데요. 이거 내부에서 하면 반발이 심합니다. 어떻게 보면 뭐 전문성 또는 뭐 당위성 여러 가지를 따지는데요. 외부에서도 하는 것도 아마 고려를 해보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정리를 하셨는지. 네, 저희 인증 평가를 할 때 이제 좀 질적인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이 심사가 들어가야 하는 거는 내부 교원 수만큼 외부 전문가를 같이 위원을 구성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잘 하셨네요. 또 하나 그 우리 교육 과정의 목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뭐 자격증 취득이나 면허 취득 또는 궁극적으로 취업까지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목표로 설정한 학과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그 평가라고 해야 될까요? 잡고 있는지. 왜냐하면 이제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학과는 자격증 취득을 통해서 취업을 목표로 했다. 뭐 모듈이든. 그런데 정작 그 자격증 시험에 있는 교과목의 대부분은 포함이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그 자격증을 주관하는 기관의 시험 과목을 정빙 자료로 내서 모든 교과목이 교과든 비교과든 포함이 돼 있으면 인증, 그렇지 않으면 불인증 이런 식으로도 하거든요. 혹시 어떻게 하고 계신지? 네, 그런 부분은 전적으로 이제 전공의 의견을 이제 100% 수용해서 해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과목들이 운영하는 데 있어서 조금 이제 학생들 만족도나 강의 평가 의견이나 이런 거에서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나는 것들이 분명히 캐치가 됩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 교과목 명이나 내용들을 바꿀 수는 없어도 이제 이런 운영상에서 조금은 개선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의견만 전달을 해드려도 이제 내부적으로 잘 개선하시더라고요. 저만 질문을 자꾸 하는 것 같아서 마지막 하나만 더 물어봐도 될까 모르겠습니다. 학과 참여도를 높이려면 어떤 인센티브도 있고 페널티도 있어야 될 텐데 뒤에 보니까 그렇게 세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참여 안 해도 뭐 괜찮지 않을까 하는 약간 느낌을 받았는데 제 생각에는 참여 안 하는 경우에는 뭐 교원들, 교수 같은 경우는 교수님들의 혜택들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뭐 연구년 포함해서 교내 연구비 그런 걸 제한한다든지 여러 가지 아마 논의를 해보셨을 것 같은데 그거를 좀 관련해서 좀 추가적인 이야기가 있으시면. 네, 저희 인증센터가 이제 교무처에 찰싹 붙어 있는 부서인데요. 이제 제가 항상 늘 좀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 잘못했으니까 뭐 깎어 이런 게 이제 교무처의 원칙이었어서 저희 대학은 그래서 이제 못하는 교수님들은 최대한 도와드리고 잘하는 교수님들의 이제 그런 부분들을 더 성취를 좀 더 성취감을 맛보게 해드리자라고 해서 좀 몇 년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작년에 언제 받았지? 이제 그 우수 전공 그 전임 교원들에게 교비로 상품권을 학교에서 나눠 주셔서 이제 거기에서 또 한번 사기 진출하고 이제 못한 이제 좀 하위 그룹은 우리도 열심히 하면 할 수 있겠구나 약간 이런 동기부여가 한 번 됐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그 토론으로 같이 참여해 주시는 우리 두 기획처장님 좀 혹시 같이 토론할 거리 또 질문할 거리 있으면 먼저 원광대 기획처장님 정성태 그 기획처장님 먼저 좀 부탁을 드릴까요? 예, 원광대학교의 정성태 교수입니다. 저는 뭐 교육 과정에 대한 어떤 전문가는 아니지만 뭐 교육 질 관리를 이제 뭐 교과목 CQI나 이제 교육 과정 CQI로 이제 하는 그런 기본적인
질 관리하는 대학도 있는데 그리고 그거보다 나아가서 이제 뭐 교과목 인증제나 교육과정 인증제를 하는 대학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백석대는 이제 그거보다 더 나아가서 교육과정을 이렇게 종합평가하는 대까지 가 있는 것을 보고 많은 것을 이렇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이제 좌장님께서 질문을 많이 하셔가지고 저도 간단하게 그냥 한 가지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저희가 이제 역량 기반으로 이제 교육 과정도 만들고 역량도 관리하고 역량 평가도 하고 이렇게 지금 그 역량 중심으로 모든 걸 다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학생들이 졸업할 때는 이제 그 성적표가 이제 그 배부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학생들이 달성한 어떤 성취도를 기업에게 이제 전달하는 그런 것도 이제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백석대에서는 그런 역량 성취도를 그뭐 성적표와 별도로 또 이렇게 배부하는 그런 게 있는지 또 그걸 또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또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너무 이제 좋은 주신 것 같고요. 저희는 이제 내부적으로 그 역량이 모두 다 딸려 있어서 이제 교과목에서 성취하고자 하는 역량, 핵심 역량, 이제 대학의 공통인 핵심 역량 4개, 그리고 전공 역량 이렇게 5개에 대한 인증제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어서 이제 인증제를 통해서 학생들이 우수하게 인증을 판정받았다라고 하면 우수 인증제를 부여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게 산업계 현장에서 너 정말 우수한 인재구나 이렇게 활용되는 건 앞으로 저희 대학이 해야 할 일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신기현 동경연대 기획처장님 한번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30일 날 교육부에서 이제 자율전공, 무전공 제도를 혁신안으로 이제 인센티브 가점으로 발표를 해서 물론 이제 수도권 대학이랑 국립대학에 이제 한정된 거죠. 지방 대학은 이제 글로컬 사업도 이미 많은 부분을 진행을 하셨는데 그래서 지금 무전공의 1유형과 2유형을 몇 %로 얼마나 할지 이게 이제 수도권 기획처장들의 최근 관심사입니다. 근데 이제 가점이 이제 그 몇 % 얼마나 하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광역화시켜서 뽑아놓은 학생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이것도 이제 실질적으로도 중요하고 그게 이제 평가 시스템에 반영되어 있는데 아까 센터장님 말씀 맨 마지막에 그걸 얘기를 해서 눈이 번쩍 트이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인사이트가 있으셨으니까 그런 말을 했을 텐데 이 질관리 시스템이 그 무전공제를 뽑힌 학생들에 대해서 관리를 할 때 저희들에게 어떤 관리 체계라든가 그런 거에 대한 아이디어를 좀 주실 수 있을지 그런 걸 좀 질문해 봅니다.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관리 시스템 속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혹시 이 관리 시스템의 어느 부분이 자율공, 전공, 무전공으로 뽑힌 1학년 학생들의 관리에 관련되어 있을지 그런 게 궁금합니다. 제가 이제 저희 학교가 93년인가 그때부터 학부제로 뽑아가지고 학생들이 실제 자기 전공 2학년 때 선택을 하는데요. 일부 보건, 4번 계열 빼고요. 근데 그 학생들에게 이제 교육과정 때문에 저는 항상 제가 하는 것이 정말 옳은 방향인가를 계속 좀 스스로 평가해 보려고 학생 신축 면담 모니터링단처럼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학생들이 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 전공을 들어왔는데 내가 앞으로 4년 동안 어떻게 배웠을 때 어디로 취업할 수 있다라는 게 구체적으로 안내가 안 되면 좀 다른 전공을 선택하게 된다. 그러니까 다른 전공을 좀 넘보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천안에 있는 사립대다 보니까 학생들의 수준이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니고 그렇게 이제 너무 고등학교 때 잠만 자던 학생들도 아니고 뭐 해야 돼? 라고 하면 성실히는 잘 하지만 네가 알아서 해봐 라고 하면 절대 하지 못하는 그런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좀 교육과정을 지금까지 어떻게 운영했더니 안정적으로 높은 성과가 나더라 라고 하는 거를 지금 교육과정의 취업 부분까지 조금 연결을 하면 선배들의 이런 이제 성과들일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일단은 자료 정도로 이제 제시를 해주고 충분히 한 데이터가 쌓이면 이런 성향의 학생들이
입학을 했어. 그러면 당신의 성향과 가장 유사한 진로는 이겁니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게 저의 궁극적인 시스템 모습입니다. 네, 혹시 뭐 추가적인 질문 없으면 다음 섹션이 35분 만에 마치려면 6시 전에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 관심이 너무 뜨거워서요. 제가 가지고 있는 딜레마 중에 하나가 교육과정 이제 교과목 백석대는 이제 수업 평가 또는 강의 평가의 중심으로 이제 교육과정 인증 제도를 가져가는데 교육과정은 4년 단위 완성 연도가 지나야 성과가 이제 나오거든요. 제대로 교육과정이 개편되었는지. 그래서 또 한 해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개편을 하고 하면 참 4년 주기를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보완할 거냐 항상 고민을 하고 중간중간에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지표 같은 것들을 발굴을 하고 아마 많은 대학들이 그런 노력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백석대학교에서 이런 어떤 또 그 중에 하나의 팁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발표해 주셔서 좋을 것 같고요. 오늘 패널 여기 토론에 참여해 주신 두 기획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 발표는 이것으로 섹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토론을 해주신 네 분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